아쉬워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집에 가면 몇 시인데요? 집에 가면 여기 11시에 끝나고 12시. 쌤 생일 지나서 일찍 쓰면 11시 반. 예. 집에 가면은 서울이니까. 11시 50분? 얼마 안 걸리네요. 여기서 20분이면 집에 가. 가면은. 너무 늦어서 차가 안 막히나. 그치, 차도 안 막히고 고속도로에 차 한 개도 없어요. 우와. 집에 가시면은 생일 지나잖아요. 뭐 어때? 아, 그런 큰 의미 없다니까. 씨, 나이를 몇 개를 먹었는데. 축하드려요. 땡큐. 73번. 나 아까 내가 노래 부르자 할 때 안 불렀어. 자, 5개 숫자 0, 1, 2, 3, 4를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A1, A2, A3, A4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1, 2, 3, 0인 경우 A1이 1이고 A가 2고 A3은 3이고 A4는 0이에요. 이와 같이 4자리 자연수 A1, A2, A3, A4가 A1보다 A2가 크고 A2보다 A3이 크고 A3보다 A4가 작다를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나는 이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중복 사용한다고 했는데 중복 사용하여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되니? 요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고? 4개. 4개가 되는 거고 요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개가 되는 거고? 5개. 요 자리도 5개. 요 자리도 5개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모는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지. 되니? 그런데 얘가 어떤 걸 만족한다고 했냐면 요 숫자가 A1, 요 숫자가 A2, 요 숫자가 A3, 요 숫자가 A4일 때 A1보다 A2가 크고 A2보다 A3이 크고 그 A3보다 A3이 A4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면 된다라고 했거든. 되니? 그러면 나는 A3이 5인 경우와 3인 경우와 A3이 4인 경우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A1 중에 가장 작은 수가 얼마니? 1, 0. 1. 1. 0은 안 돼요. 그죠? 4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1은 가장 작은 수가 1이야. 그럼 걔보다 A2가 커야 되니까 A2는 가장 작은 수가 뭘까요? 2. A2는 0 되지. 야, 1보다 커야 된다고. 1은 아니 A1보다 A2가 커야 된다. 그럼 이겠지 가장 작은 수가. 네. 그러면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A3은 가장 작은 수가 3이고 0, 1, 2, 3, 4 중에 가장 큰 수는 4가 되는 거니까 맞죠?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이때는 A1이 1이고 A2가 2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됐어? 이때는 경우의 수가 A4가 3보다 작은 숫자면 되는 거니까 3보다 작은 숫자는 0, 1, 2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번엔 얘가 4가 되면 4보다 작은 1, 2, 3 중에서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얘가 2 또는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얘가 2가 되면 얘는 3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4보다 작은 요 앞자리를 채우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세 가지밖에 없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요 뒤에 숫자 A4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3 네 가지잖아요. 되니? 그럼 3 곱하기 4에서 얘는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5개가 되는 거야? 분모는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야? 그럼 5 하나 약분하면 3 더 이상 약분될 거 없으니까 4, 5, 20 곱하기 5 하면 100분의 3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답은 103 100 더하기 3 103 이 답이에요. 이해되죠? 요거밖에 없다. 생각보다 작아서 좀 놀랍기는 하지만 되니?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사용한 수를 또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4가 A1보다 그건 상관없어요. A4는 A3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걸 붙여서 쓰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지. 거기 책에 보면은 얘를 따로따로 써놨어요. 네. 그래서 A4는 A3보다 작기만 하면 돼. A1은 A2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이해됐죠? 내가 이걸 엮어서 써놔갖고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야.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방에 이렇게 써는 거지. A4는 A3보다 작기만 하면 돼. 다음 74번. 자, 집합 1, 2, 3, 점점점 어디까지? 16 에서 선택한 임의의 두 수 n과 n에 대하여 3의 n승 더하기 8의 n승의 1의 자리 숫자가 3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3의 n승의 1의 자리 숫자는 4개가 반복이죠. 뭐가 반복이에요? 3, 9, 7, 1이 반복이에요. 그럼 3이 되는 건 n이 얼마일 때냐면 n이 1일 때, 그 다음에 4개를 했으니까 5일 때, 9일 때, 13일 때, 17일 때는 없으니까 그래서 n이 1, 5, 9, 13일 때 3의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9가 되는 건 2, 6, 10, 14일 때 3의 n승의 1의 자리 숫자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이 되는 건 우리 3, 7, 11, 15일 때 n이 3, 7, 11, 15일 때 3의 n승의 1의 자리 숫자가 7이 되는 거고 다음 n이 4일 때, 8일 때, 12일 때, 16일 때 3의 n승의 1의 자리 숫자가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가지라는 뜻이야. 맞죠? 그 다음 뒤에는 8의 n승이에요. 그럼 8의 n승의 1의 자리 숫자는 8, 8, 8에 64, 8에 32, 8에 16, 8에 48이니까 얘는 8, 4, 2, 6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되니? 그럼 얘도 8, 4, 2, 6이 되는 건 똑같아요. n값이 이게 3의 m, 이게 m승이었고 이게 n승이었지. 3의 m제곱 더하기 8의 m제곱. 그러면 얘는 n이 요 숫자일 때, 그러니까 m이 요거일 때, n이 요거일 때 똑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더한 거의 1의 자리 숫자가 3이 된대요. 그럼 얘랑 더하면 1이고 얘랑 더하면 7이고 얘랑 더하면 5고 얘랑 더하면 9니까 이 중에서 얘가 되는 건 없고 다음 얘랑 더하면 7 얘랑 더하면 3 오케이 이거 됐네요. 그죠? 얘랑 뭐랑 더할 때 얘랑 더하면 1의 자리 숫자가 3이 되겠네요. 다음 얘랑 안 되고 얘랑도 안 되죠. 다음 얘랑 안 되고요. 얘랑 안 되고 얘랑 안 되고 얘랑 되네요. 그래서 얘가 7이고 얘가 6일 때 더하면 1의 자리 숫자가 3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 2일 때 얘가 1일 때 8이면 안 되고 4도 안 되고 얘가 1일 때 얘가 2가 되면 또 1의 자리 숫자가 3이 될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노란색처럼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게 우리 4 곱하기 4 노란색처럼 1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m이 2, 6, 10, 14일 때 각각 n이 2, 6, 10, 14가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 4 곱하기 4 또는 요 색깔인 것도 4 곱하기 4 또는 파란색 색깔인 것도 4 곱하기 4가 되겠죠. 됐어?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6 곱하기 16 네, m도 16가지, n도 16가지 됐죠? 그래서 요놈이 3 곱하기 16 나누기 16 곱하기 16이니까 약분되고 나면 확률은 얼마가 돼? 16분의 3 그럼 답은 19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19입니다. 다음 75번은 9개의 수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점점점 2의 9제곱이 오른쪽 표와 같이 나열되어 있다. 이때 각 행에서 한 개로 임의로 한 개씩 임의로 선택한 세 수의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배운 게 있지? 1, 2, 3, 4, 5, 6, 7, 8, 9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 5,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쭈르륵 곱한다는 거야. 되니?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을 하나 선택하고 2의 4제곱을 선택하고 2의 9제곱 하나를 곱해서 쭉 선택해서 쭉 곱해주면 얘가 2에 2 더하기 4는 6 더하기 9니까 15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거든. 되니? 근데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2의 15제곱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네. 2의 15제곱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에요? 2예요? 얘가 3의 배수는 아닐 테니까 나머지가 0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1이에요? 2예요? 1이야? 왜? 너 2의 15제곱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몰라?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2인지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알고 있으면 편하게 푸는 거고 얘를 모르면 되게 힘들어질 건데 잘 봐봐요. 어차피 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미안.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쭈르륵 곱하면 그 곱한 놈은 2의 거듭제곱 꼴이지 않니? 무조건? 다 밑이 2니까? 네. 되니? 근데 2의 거듭제곱꼴은 자 2의 1제곱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할 때 2의 1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거든요. 맞죠? 그리고 2의 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2의 3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2의 4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얘가 규칙적으로 해보면 결국에 2의 홀수승은 2로 나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거고 2의 짝수승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2의 15승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겠어? 2가 되는 거겠지? 2의 15승을 계산할 이유가 없어. 됐어? 그냥 2의 15승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는 수인 거예요. 이게 이런 규칙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그럼 결국에 나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갖고 쭈르륵 곱한 건 지수를 다 더할 거잖아. 근데 그놈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된다는 얘기는 걔네들을 쭉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지수가 2의 짝수승 꼴이 돼야지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맨 위에서 짝수, 중간에서도 짝수, 마지막에서도 짝수를 뽑던지 아니면 짝수, 홀수, 홀수를 뽑던지 아니면 홀수, 짝수, 홀수를 뽑던지 아니면 홀수, 홀수, 짝수를 뽑으면 내가 왜 이걸 따로따로 썼냐면 각 열마다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달라. 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행이 가로예요, 세로요? 가로, 행, 열. 아, 됐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짝짝짝이 되는 경우에는 뭐가 될 거냐면 맨 위엔 짝수가 1개죠. 중간은 짝수가 2개죠. 맨 끝엔 짝수가 1개예요. 그럼 얘는 경우수가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되니? 이 중에서 지수가 짝수인 놈을 뽑고 이 중에서도 지수가 짝수인 놈을 뽑고 이 중에서도 지수가 짝수인 놈을 뽑아서 지수끼리 다 더하면 짝수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짝홀꼴이 되는 경우의 수는 짝 1가지, 홀도 1가지, 여기서는 홀이 2가지니까 이거 경우수가 2가지겠죠. 다음 맨 위에 홀수는 2가지, 중간은 짝수는 2가지, 맨 끝에 홀수도 2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수는 8가지나 되는 거거든. 홀짝홀이 되는 경우의 수는. 그 다음에 홀짝은 맨 위에 홀이 2가지, 중간에 홀은 1가지, 맨 끝에 짝이 1가지니까 얘는 2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든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4가지가 되는 거고요. 모든 경우수는 뭐가 될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당되는 경우수는 14가지. 그래서 확률은 27분의 14.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약분도 안 되죠? 답이 3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2의 거듭제곱이 2의 홀수승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고
2의 짝수승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이걸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이걸 모르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치? 일일이 얘네들을 다 곱해서 그걸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고 있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27가지인데 그 27가지에 대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2이다 이걸 계속 따지고 있으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다음 76번은 A와 B를 포함한 6명이 원형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하에 앉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A와 B를 포함한 6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우리 원순열 기억나나? 이거 5팩토리얼이 되는 거였었지? 그 중에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얘는 5팩토리얼분의 A와 B가 이웃하는 건 4팩토리얼 곱하기 2가 되는 거였거든요. A와 B를 한 놈으로 보고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4팩토리얼. 그런데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얘가 A와 B가 이웃하도록 원형으로 앉는 방법의 수. 얘는 그냥 마구잡이로 앉는 경우의 수. 됐죠? 그래서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2, 얘가 76번 답이에요. 엄청 쉽죠, 이런 거? 원순열에서는 분자 계산만 하면 끝인데 이거 확률이라서. 그렇지. 분모 계산도 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 중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러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하에 앉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경우 중에 A와 B가 이웃하는 게 몇 가지가 됐냐 그 얘기잖아. 근데 원래 이웃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로 보고 5팩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총 5명이니까 네. 5명이 원형으로 둘러앉는 방법의 수는 5팩 나누기 5가 되는 거니까 4팩이거든요. 원형으로 배열을 되는 거니까. 아 원순열. 원순열이라서. 그래서 분모도 5팩이 된 거잖아. 6팩이 아니고. 네. 그렇죠? 왜 자꾸 웃냐고. 아씨, 내가 불쌍하게 기침을 하는데 그게 웃긴 거야? 아니 말하시다가 너무하네. 이게 밤만 되면 기침이 나. 낮에는 좀 별로 괜찮은데 쌀쌀해서 그런가? 밤만 되면 온도가 내려가서 그런 것 같아. 여기 너무 추워요. 너무 춥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어딜 가도 추워. 어느 강의실 근데 가도 추워. 저희 강의실만 히터 안 켜는 거 아니에요? 저쪽도 안 켰어요 다. 아 그래? 저쪽은 아까 내가 켜져 있길래 껐어. 왜? 왜요? 그 지나다니는데 그 훈훈한 공기가 거슬려 그래서 껐어. 왜 그런? 자, 77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 쌤 진짜 저 한번 되시는 거. 뭐라고? 자, 봐봐. 77번 조용. 77번.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모형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둘러앉을 때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다시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하래요.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도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 A와 C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A, B, C가 모두 다 A가 B와도 이웃하고 C와도 이웃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A가 B와 이웃하는 경우에 더하기 A가 C와 이웃하는 경우 빼기 A가 B, C랑 모두 다 이웃하는 경우 수를 빼주면 A가 B랑 이웃하는 경우 또는 A가 C랑 이웃하게 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얘도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총 7명을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히는 거니까 모든 경우 수는 6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이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얘는 5팩토리얼 곱하기 2가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겠고 그 다음에 A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또 5팩토리얼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런데 A가 B와도 이웃하고 A가 C와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걔는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2가 A가 B와도 이웃하고 A가 C와도 이웃하는 경우가 될 거거든요. 됐니? 자 무슨 얘기냐면 A를 사이에 두고 B, C가 양옆에 앉으면 A가 B와도 이웃하고 동시에 A가 C와도 이웃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배열을 하는 거지.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원형으로 배열하면 4팩토리얼 될 건데 2는 왜 곱했느냐? B와 C가 자리를 바꿀 수 있거든. 맞지? 그래서 뒤에 2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6팩토리얼 720개 중에 5팩토리얼 곱하기 2는 240, 5팩토리얼 곱하기 2는 240, 더하면 480. 근데 4팩토리얼 24 곱하기 2 하면 48을 빼는 거거든. 되니? 그럼 얘가 432가 되는 거겠지. 됐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약분을 하면 그러니까 뭐로 약분하는 게 빠를까 고민하는 거야. 4로 먼저 약분해 볼까요? 그럼 4로 약분하면 108. 그 다음에 얘를 4로 약분하면 18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뭐로 약분할 수 있어? 9로 약분할까요? 네. 그럼 20 곱하기 9 위에 거는 12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4로 약분하면 5분의 3 답은 5분의 3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네. 오늘 이거 더하고 빼고 하는 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또는이니까 A가 B와 이웃하거나 또는 A가 C와 이웃하는 거니까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 더하기 A와 C가 이웃하는 경우 빼기 A가 B와도 이웃하고 C와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겹치는 건 다시 한번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78번. 어느 지구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기과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 지구대의 경찰관은 모두 9명이고 각 경찰관은 2개의 근무조 A와 B 중 한 조에 속해 있다. 이 근무조 A는 5명, 근무조 B는 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구대의 경찰관 9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동시에 기과 도우미로 선택할 때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서 적어도 1명씩 선택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서 적어도 1명씩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명을 뽑고 여기서 1명을 뽑던지 아니면 여기서 1명을 뽑고 여기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3명만 뽑은 거니까 만약에 4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많아지면 좀 복잡해질지 모르겠지만 꼴랑 3명 선택하는 건데 A와 B 중에서 적어도 1명씩 선택되는 경우니까 A에서 둘, B에서 하나 또는 A에서 하나, B에서 둘 이러면 되지 않겠니? 근데 A는 몇 명이라고 했고 A조는 5명이라고 했고 B조는 4명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5명이고 여기가 원래 4명이니까 나는 9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는데 3명을 선택하는데 A조 5명에서 2명을 선택하고 B조 4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거나 또는 A조 5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고 B조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9C3은 9, 8, 7, 3, 2, 3, 4, 12 곱하기 7이니까 84분의 5C 10 곱하기 4는 40 또는 5C 5 곱하기 46은 30 그러면 84분의 70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35 2로 약분하면 42 7로 약분하면 5, 7, 6, 7 6분의 5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죠? 아니면 얘는 이렇게 해도 돼. 이 계산이 더 간단할 것 같지만 얘는 전체 1에서 9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데 5명 중에서만 3명을 선택하거나 혹은 B조 4명 중에서만 3명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줘도 돼요. 맞지? 한 조에서만 3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줘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적어도 1명씩 뽑게 되는 경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만약에 숫자가 커지면 이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A와 B 중에서 우리가 5명을 뽑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하나, 넷, 둘, 셋, 셋, 둘, 넷,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복잡해지잖아.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자, 다음 79번. 6명의 학생 A, B, C, D, E, F를 임의로 2명씩 짝을 지어 세계조로 편성하려고 한다.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되고 C와 D는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임의로 두 명씩 짝을 지어 세 개의 조로 편성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79번. 모든 경우의 수는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2명 갈라질 건데 2명씩 3개의 조로 나누어지는데 얘는 겹치는 경우의 수가 총 3팩토리얼 6개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자, 이 6개의 겹치는 경우가 뭐냐면 이거야. 자, 처음에 A, B를 뽑고 두 번째 C, D를 뽑고 나중에 EF를 뽑으나 처음에 A, B를 뽑고 중간에 EF를 뽑아서 C, D가 남는 거나 아니면 처음에 C, D를 뽑고 두 번째 A, B를 뽑아서 EF가 남는 거나 아니면 처음에 C, D를 뽑고 EF를 뽑아서 A와 B가 남는 거나 아니면 처음에 EF를 뽑고 두 번째 A, B를 뽑아서 C, D가 남는 거나 아니면 첫 번째 EF를 뽑고 두 번째 CD를 뽑아서 나중에 AB가 남는 거고 이 6가지 경우는 AB가 한 팀, CD가 한 팀, EF가 한 팀이 되는 건 다 똑같지 않니? 근데 CD가 서로 다르죠. 아니 그걸 생각 지금 전체 경우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 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시 6명을 2명 3개의 조로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한 조를 만들고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한 조를 만들고 그럼 나머지 2명이 남을 테니까 그 둘이 한 조가 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처음에 AB를 뽑고 두 번째 CD를 뽑아 EF가 남는 거나 두 번째 AB를 뽑고 그러니까 첫 번째 AB를 뽑고 두 번째 EF를 뽑아 세 번째 CD가 남는 건 AB가 한 조, CD가 한 조, EF가 한 조가 되는 건 똑같잖아. 이 두 가지 경우는 똑같은 경우 아니냐고요. 그럼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 게 6가지씩 있으니까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3팩토리얼은 6이니까 얘랑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가 15가지가 되는 거겠지. 맞죠? 왜 3팩이에요? 이거 6가지 3개의 조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똑같은 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15가지인데 이 중에서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되고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이 된대요. 그 다음에 C와 D는 다른 조에 편성이 된대요. 그럼 C와 D가 다른 조에 편성이 되면 나머지 EF가 남았으니까 여기가 E가 되고 여기가 F가 되든지 혹은 여기가 F가 되고 여기가 E가 되는 두 가지 경우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됐어? 그래서 확률은 15분의 2, 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이해됐나요? 다음 80번. 남자 탁구 선수 4명과 여자 탁구 선수 4명이 참가한 탁구 시합에서 임의로 2명씩 4개의 조를 만들 때 남자 1명과 여자 1명의 이루어진 조가 2개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80번도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니? 우리 2명씩 4개 조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됐어? 모든 경우의 수는 8C2 곱하기 6C2 곱하기 4C인데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끝에 2C는 안 곱해도 돼. 어차피 2C는 1이니까 됐어? 그런데 4개의 조니까 얘를 4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네? 이 4개의 조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누가 뽑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조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를 4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근데 몇 팩으로 나누는지 그런 거라서 어떻게 4개 조니까 4팩토리얼 3개 조니까 3팩토리얼 맞아? 3개 조인데 예를 들어서 A, B, C, D, EF가 되는데 얘가 순서대로 AB가 먼저 뽑히고 CD가 나중에 중간에 뽑히고 EF가 나중에 뽑히는 것과 뽑히는 순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3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만큼 똑같은 게 있다는 뜻이고 얘도 똑같아요. 4개의 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4개의 조가 뽑히는 순서에 따라 여기는 다 다른 놈으로 계산이 돼 있지만 실제로 그 4개가 자리를 바꾸는 게 다 똑같은 경우일 테니까 여기를 4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의 확률을 구하래. 됐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한 조를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인 조가 2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2개의 조는 남자 2명, 여자 2명이 될 거란 얘기거든. 이래야지만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네들을 먼저 뽑지 말고 이거를 먼저 뽑아요. 되니? 그래서 4명 중에 2명을 뽑아갖고 남자 2명 한 조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갖고 또 한 조를 만들어요. 그럼 남자 2명, 여자 2명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남자 2명, 여자 2명을 갖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자, 이렇게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남자 2명이 조를 만들었어.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여자 2명이 조를 만들었어. 그럼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남은 남자 2명과 여자 2명으로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2개의 조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고요? 4가지. 2가지겠죠. 이렇게 아니 생각해봐. 야 2대2 미팅을 한다고 생각해봐. 2대2 미팅을 한다고. 그럼 네 파트너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예요? 너무 많아요. 2가지예요. 아닌가? 딴 가지인가? 쌤, 왜? 안 돼요. 네가 너무 많아요. 농담해서 나도 농담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분모가 요놈이고 분자가 요놈이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분모는 8C 87, 56 나누기 2, 28 곱하기 60, 15 곱하기 4C 왜 곱하기 2라고요? 뭐라고? 왜 2가지라고요? 아니 남자 1명, 여자 1명이니까 네. 되니? 여자 1명한테 마음이 되는 파트너 1명 고르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남자 여자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안 돼요. 아니 근데 4C4C하고 끝나면 안 돼요? 4C4C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니 4C, 4C를 하면 남자가 2명, 여자가 2명 남을 테니까 남둘 여둘 나누니까 걔네끼리 짝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파트너가 바뀔 수 있잖아. 어떻게 바뀌어요? 자 남자 1, 남자 2, 여자 1, 여자 2가 이게 남았어? 끝이잖아요. 그러면 남자 1과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조를 만든다고 했잖아. 네. 그럼 남자 1과 여자 1이 한 조가 되고 남자 2와 여자 2가 한 조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자 1과 여자 2가 한 조가 되고 남자 2와 여자 1이 한 조가 되는 경우 이거 2가지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와 이거는 다른 거야. 서로 다른 사람이랑 짝을 지었는데 이건 다른 경우잖아. 네. 맞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분모는 28 곱하기 28 곱하기 15, 4C는 6 나누기 4 팩토리얼 24 따라서 6, 요거 4 요거 나누면 7이니까 우리 뭐가 돼야? 7 곱하기 15가 분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7 곱하기 15 분자는 4C 6 곱하기 6은 36 곱하기 2니까 72 요게 되는 거지. 그럼 3으로 나눠주면 24 3으로 나눠주면 5 그래서 확률은 35분의 24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답이 4번이에요. 됐죠? 이해됐어? 다음 81번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이 있다.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쌤 미역국 드셨어요? 뭐라고? 미역국 드셨어요? 갑자기? 81번 자, 키 순서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놈을 L1 두 번째 놈을 L2 세 번째 놈을 L3 네 번째 놈을 L4라고 해보자. 얘네들을 일렬로 그냥 임의로 줄을 쭈르륵 세울 거야. 됐니? 그런데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세우는데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요 놈이 양쪽에 있는 놈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하래요. 됐니? 그러면 얘가 양옆에 있는 놈보다 키가 작으려면 얘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놈이야. 이게 제일 큰 놈, 이 놈을 제일 작은 놈이라고 했을 때
됐어? 여기에 L1이나 L2가 올 수 있나요? 네. 예? 없습니다. 다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이 두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된대요. 없어요. 없지? 네. 그럼 여기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어? L L3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됐니? 그럼 여기에 L3에 오면 양쪽에 누가 와야 돼요? L4 1, 2가. L1, 2가 와야겠지. 그래야 얘가 작을 거잖아. 됐니? 그럼 L4는 여기 와야 되고 네. L1, L2를 양쪽에 배열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겠죠. L4 L4. 다음 요 놈이 제일 작은 놈이라고 생각해봐. 3P. 그러면 이렇게 3P 맞아요. 3P인데 이거는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6가지예요. 왜? 이렇게 되면 아무나 오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여기다가 3명을 아무나 배열하는 거야. 3팩토리얼 6가지. 이러면 되겠죠. 물론 서연이가 3P라고 하는 게 생각한 거는 나머지 3명 중에 2명을 아무나 뽑아갖고 양쪽에 세우면 되니까 3P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2명을 집어넣으면 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모든 경우 수가 몇 가지밖에 안 돼? 8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그 중에 2 더하기 6, 8가지. 그럼 24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돼? 3분의 1. 그 답이 1번이에요. 네 명이라서 100이에요. 4명이라서 앞에. 이유 때. 천천히. 시끄러. 아직 메뉴를 못 정했어. 오늘 집에 갈 때 뭘 사 먹어야 맛있을까? 쌤 케이크는 드셨어요? 그건 뭐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단 거 안 좋아하세요? 단 거 좋아하죠. 근데 죄책감이 들어요 먹을 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초당 케이크. 아니 뭐라고? 초당 케이크 됐어요. 있어요. 회요, 회. 자, 82번. 자, 어느 근로자는 일주일 단위로 주간 근무만 하거나 야간 근무만 하는데 앞으로 10주 동안 3주는 야간 근무, 7주는 주간 근무를 한다. 자, 회사에서 주간 근무하는 주와 야간 근무하는 주를 임의로 순서로 배정할 때 그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야간 근무가 3주니까 내가 임의로 그지? 얘를 배열할 때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야간 근무가 이웃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아니니? 됐니? 그러면 10개의 주 중에 야간 근무를 아무데나 세 군데를 야간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 수는 뭐가 돼? 10C3이 될 건데 그 야간 근무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가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간 근무가 이웃하지 않도록 야간 근무를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주간 근무 7개를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야간 근무를 끼워 넣으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야간 근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자리 중에 3개의 자리를 골라 거기다 야간 근무를 집어넣으면 우리 2주 이상 연속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10C3 아까 얼마였지? 120이었나? 그 중에 83은 얼마였지? 56이었지? 4로 나눠주면 30분의 14 2로 나눠주면 15분의 7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 그럼 83번도 똑같아. 이것도 매번 하던 거. 자, 15개의 자리가 있는 일자형의 놀이기구에 5명이 타려고 할 때 됐니? 이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탈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됐니? 그럼 분모는 뭐가 되겠어? 15P5. 사람이 다르니까 여기 P로 해야겠지. 맞죠? 사람 5명이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15P5분의 이번에도 5명이 앉으면 비의자는 몇 개가 남겠어? 10개가 남을 거 아니니? 그럼 얘네가 이웃하지 않도록 앉게 하는 방법의 수는 비의자 10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비의자를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사람을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럼 이웃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개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11개의 자리 중에 5자리를 골라 거기다 5명을 줄을 세워버리면 이웃하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왜 10개예요? 빈자리가 10개, 지금 15개의 자리가 있대요. 5명이 앉을 거래. 그럼 빈의자가 10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의자 10개를 쭈르륵 배열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5명 끼워 넣으면 5명이 이웃하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5p 오니까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곱하기 11분의 11p 오니까 11 곱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1 날리면 되고 7, 2, 그 다음에 또 뭐를 날리면 좋을까요? 2랑 10. 2랑 10? 이거 2, 5, 3, 5, 3, 2, 2. 그 다음에 왜? 4로 나누면 2, 4, 3, 4, 왜 5가 3이 돼요? 3, 3, 아니 5가 어떻게 3이 돼요? 2, 5, 3, 5. 10하고 15. 2 나 틀렸어? 그럼 13분의 2. 맞는데? 4번 다. 됐어. 뭐야? 쌤, 응?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쌤 오늘 생일인데 칼퇴 안 하세요? 칼퇴. 고양이 쥐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거 진짜 저 늦게 가면 쌤 배달 못 시켜요. 뭐라고? 내가 가면서 직접 사갈 건데 뭔 배달이야? 11시 엄청 닫아요. 아니 지금 1분이라도 빨리. 서울은 늦게까지 하는 집들도 많아요. 자, 84번. 1분 남았는데. 자, 어느 동호회 회원 21명이 5인승, 7인승, 9인승 차 세대에 나눠 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현재 5인승, 7인승, 9인승 차에 각각 4명, 5명, 6명이 타고 있고 A와 B를 포함한 6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자, 이 6명을 차 세대에 임의로 배정할 때 A와 B가 같은 차에 배정될 확률은 P분의 Q이다.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차는 9인승인데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